어제 보러 구파트너가 종영을 했습니다. 구파트너는 스타 변호사 차은경과 신입 변호사 한유리 두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혼 법정 드라마인데요. 특히 과거 유키즈에 출연했던 최윤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집필을 해 더 큰 주목을 받았죠. 이제 막 드라마 작가로서 첫 발을 뗀 만큼 다소 혹평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그녀가 들려준 이혼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기에 오늘은 우리나라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혼은 과거부터 꾸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는 IMF 당시인 1997년을 기점으로 2건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는 2년 연속 1.8건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또한 실상은 혼인 건수가 줄어 이혼할 부부가 없어서 생긴 일이죠. 그러다 보니 대략 2020년을 전후로 우리 사회는 결혼하면 절반은 헤어지는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이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조이혼율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2021년 517명에서 2024년 851명으로 64%나 늘어났죠. 고로 서두에서 소개한 구파트너가 16%대의 평균 시청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공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왜 결혼을 할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연히 그들도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았겠죠.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부정행위, 돈 문제, 관계 갈등, 학대. 대부분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말은 한다마는 사실 성격 차이만 있어서는 절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고 성격 차이가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충 저렇게 얼버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돈 문제와 부정행위가 쌍벽을 이루는 양대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신혼이혼 같은 경우 40%는 돈 문제로 이혼을 하고 있고 황혼이혼 같은 경우 40%는 외도로 이혼을 하고 있거든요. 각 연차별 특징을 살펴보면 신혼이혼의 돈 문제는 과거부터 거론되었으나 현재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안 벌어 또는 못 벌어줘서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결혼 전 내가 모르는 빚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빚의 출처는 대체적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이 많고 그 다음이 부모님 때문에 받은 연대보증과 대출로 개인의 취미생활과 도박은 오히려 비중이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배우자가 빚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 하여도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죠. 황혼이혼의 외도 문제는 대법원 통계를 보면 여성은 45세 전후, 남성은 55세 전후의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이때가 여성의 갱년기와 남성의 결혼 연차가 맞물리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외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냐 싶으시겠지만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내 성기능이 멈추는 그날까지 집착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결혼 전이라면 최대한 상대방의 모든 걸 알아야겠죠.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지, 신체적 특징부터 살아온 배경, 주사가 뭔지, 가치관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그리고 사소한 습관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전과 장기여행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외마디 욕설까지는 그렇다 쳐도 옆에 탄 사람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엑셀을 밟아 쫓아간다거나 내려서 상대 차주와 몸싸움을 벌인다거나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져야 합니다. 여행은 어떤가요? 당일치기는 충분히 연기력으로 커버할 수 있죠. 하지만 최소 일주일, 최대 한 달 이상 장기 여행을 떠나면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데 하다못해 잠버릇은 절대 감출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점점 눈에 들어올 테죠. 이후 하나씩 가려내면 됩니다. 어떤 건 괜찮고 못 참겠는 건 또 뭔지, 그럼에도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등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 외에 기타 서류 등도 서로 교환해서 보길 권장합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둘 다 해줄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싫어하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디즈니 세대여서 그런지 결혼이 전부인 줄 아는 것 같죠.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천년만년 같이 살아줄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 잘해줄 것처럼 굴더니 금세 돌변해서 막말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설사 결정사를 통해 만났다고 해도 결국 내가 선택한 배우자죠.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양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부부 사이의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없고 나만 남는 거예요. 배려와 존중,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서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며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혼은 가난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 맞다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단지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대놓고 자랑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요즘 예능들이 그렇습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시청률에 눈이 멀었죠. 일부 출연자도 그래 보이고요. 물론 대다수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출연을 결심했으리라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에 나오지 않고서야 저 비싼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테죠. 문제는 영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 내 배우자와 양가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식을 욕하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곧 상품인 연예인이라면 모를까.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회적 죽음과 다를 게 뭐 있나 싶죠. 차라리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빼고 모든 보도되는 게 좋다는 말 맞다나 이를 기반으로 연예계 진출을 노리면 모를까. 대부분은 그저 가정의 평화만을 원해요. 하지만 이미 방송에 출연한 그 순간부터 평탄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보인 밑바닥이 곧 그 사람의 본성이 될 테고 그 기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당신을 아는 주변인들은 당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비슷하게 가져갈 테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했더라면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싱 예능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아 보이죠. 이혼했다고 방송에 출연하면 안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혼 개인사를 무기삼아 돈벌이를 하는 건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을지라도 전 사람에 대한 예의나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네요. 상대방에게 이유를 찾지 마라. 이는 비단 이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황과도 직결되죠. 우리 모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내게 결혼이 꼭 필요한지, 나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인지, 만약 그렇다면 결혼을 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할 것들을 미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세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에게는 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해도 기본적으로 세상은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가꾸어야 그만큼 상대도 비슷한 사람이 오죠. 무엇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결혼 후 자기 자신을 지킬 좋은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먼저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회사가 알아서 나를 챙겨주던가요. 생색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던지세요.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서운한 게 있으면 꾹꾹 눌러 담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리지 말고 배려한답시고 입 다물어 놓고 나중에 서른 폭발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나요. 이게 죽어도 싫다면 깔끔하게 평생 혼자 살면 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영상의 내용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지는 못할 거예요. 감히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제 생각을 강요할 그럴 생각으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저 저 또한 한 명의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미래에 함께할 새로운 가족에게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다짐을 남기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한 거라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꼭 한번 눌러주시고 많은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